자, 도로 위의 억울한 상황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미디어 박스의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안 잘렸습니다. 지금 저희 컨텐츠가 지금 댓글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지금 정경일 변호사님이 이렇게 무료로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또 재밌지만 또 감사. 가성비 좋다.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마인드가 좋다. 고급 프리미엄으로 네. 갈까요? 누구 말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어쨌든 뭐 잘 되면 저희가 어떻게든 챙겨드려야겠죠. 미디어 박스 사고 영상을 보고 저희가 과실 비율을 따져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시 과실 비율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당한 것 같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과실 비율을 따져주실 거고요. 일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판단을 해주는데 유리하게만 판단하진 않습니다. 유리하면 제출하시고 불리하면 잊어버리시면 돼요. 마냥 억울하기만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이거 억울한 거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디어 오토.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는 미디어 박스 오늘의 사고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약간 조금 PCI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귀엽죠? 굉장히 왜곡이 심한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좀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그거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네. 이거 볼록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 말씀드린 순간 지금 나타났죠. 네, 사고의 원인이 되는 차량이 네.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 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충돌을 했습니다. 예. 제보자는 2차로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상대 차량이 1차로에서 빠른 속력으로 2차로에 들어왔어. 뭐 3차로로 가든가 아니면 2차로로 진행하면 되는데 3차로에 보면 트럭이 하나 화물차가 안에 있었어요. 네. 그 차 때문에 3차로로 차로 변경 못하니까 어쩌지 하다가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등치가 크면 큰 차일수록 브레이크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늘어요. 받는 거예요. 그 차 앞에서 서행하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이 사건은 지금 멈춰버린 거잖아요. 이거 진짜 도로에서 제일 병신 같은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사람한테.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아예 독하게 한마디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마디 탁 쏘아 붙이라고요. 에이, 삐삐삐. 짐이 실려있는 화물차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앞에 껴들 생각도 하지도 않고 뒤따라갈 때도 충분히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 앞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극장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 기용님처럼 등치 큰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하면 다 가래요. 저 등치는 작아요. 대가리만 클 뿐이에요. 어차피 이 기용님 보고 저리 가 못 그러잖아요. 큰 차량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이 후미추돌 사건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개념의 자동차 운전자가 제보자의 앞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쓴 사건인데, 이 사고 지점에서 화면을 다시 보면 이렇게 오죠?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거 뭐 이것도 좀 싸가지 없지만 그냥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왜 지금 쓰냐고. 오른쪽에 있는 용단차를 보고 서버렸잖아. 차로 변경할 때도 보통 안전거리를 지켜야 돼요. 서버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꼭 밤에는 안 서, 낮에만 서. 죄송합니다. 이제 한 대표 늦었어요. 무슨 말 하나 싶었네. 아유.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냉정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네네. 사건을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갈게요. 네네. 가짜나요? 네. 네라고요? 가짜냐고 그랬더니 네,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네. 어쨌든 가짜는 제가 분석을 하자면, 물론 이제 그 제보자가 이제 화물 트럭을 이렇게 정속으로 주행을 하시는데 갑자기 껴들었어요. 껴든 상태에서 오른쪽에 그 1톤 트럭을 보고 놀래가지고 멈췄다. 법적으로 따지면 제보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야기는 해볼 수 있죠. 네. 보통 앞차의 뒤를 따라가면 앞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뒤차 보고 두라 그러는데 상대 차량은 뒤에 오고 있었어요. 또 차로도 달랐어요. 제보자 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지켜야 될 안전거리가 있다면 네. 제보자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 차량이 지켜야 돼요. 도로교통법 보면 차로 변경할 때는 진행하는 차량 교통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된다. 결국은 차로 변경할 때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 줘서는 안 돼요. 지금 할 때는 차로 변경할 때 급정지를 했죠. 진행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줬죠. 지금 상대방이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거 앞뒤 관계 사고다. 네. 뒷차 가실 100%다. 뒤에서 박았으니까 이거 뒤에서 네.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사실 과실 있냐 없냐 문제는 차로 변경 후 급정지한 차량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전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공학 감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차로 변경했을 때 위험 인지할 수 있는 시점, 지점이 어디냐, 제보자의 그 거리가 얼만큼이냐, 그리고 또 진행할 때 제보자 속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거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지 거리 내에 들어 있었다. 그러면 못 피하는 거고 정지 거리를 벗어났다. 그럼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못 멈춰서 일부 과실이 주어진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면 이게 흰색 점선하고 흰색 간격이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 고속도로는 점선이 10m, 그 간격이 10m, 20m 그랬는데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점선은 3m고 네. 그 간격은 5m예요. 네. 한 칸 정도가
속도가 8m거든요. 지금 한 2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16m다. 그럼 이 차의 속도가 얼마냐? 시속 50km일 때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가 22에서 26m 정도 돼요. 시속 60km일 때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가 29에서 한 34m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8m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멈춰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험사에 요청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멈출 수 없었다라는 걸 밝히면 무과실 인정받습니다. 그럼 아까 정지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정지거리라는 게 모든 차에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차마다 또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차로 변경을 할 때도 어떤 차 앞에 내가 껴들 거냐, 이 차가 정지거리가 좀 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여유 있게 변경을 해야겠다. 그렇죠. 네. 바로 코앞에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겠네. 차로 변경할 때 코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운전면허 시험 딸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뒷차가 을에 뭐 자기가 정지거리 확보해 주겠거니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사고 나고요. 버닝가시를 더 많이 주어지니까 끼어들 때부터 충분한 안전거리, 정지거리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과실 비율, 과연 제보자한테는 몇 %의 과실 비율이 있을까요? 이 사고는 앞뒤 관계 사고가 아니고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한 차량 추돌한 사고입니다. 진행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승용차가 가해 차량이 되고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지금 이 추돌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아서 멈추는 그 거리가 정지거리인데 네. 많아봐야 16m인데 정지거리 부족으로 멈출 수 없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무과실, 상대 차량 과실 100%로 받아갑니다. 그렇지.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나는 멈췄는데 너는 왜 멈췄냐. 그렇게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정지거리 안 나오는데 멈추는 차량 많더라고요. 외제차 보면 트럭인데 한 60, 70으로 달리다가 한 몇 미터 앞에서 막 멈추는 신기한 영상도 있긴 있던데 법적 판단할 때는 일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말한 50km일 때 60km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차가 멈췄는데 뒷차가 못 멈췄다.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사건은 제보자의 과실은 전혀 없다로 저희가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토. 이제 시골길 들어가네요. 시골길 이런 한적한 도로에서는 사실 뭐 사고 날 일이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시골 인심도 좋잖아요. 서로 아이고 먼저 가세요 이러다가 못 가고 다음날 가시고. 제 친구 정 변호사님, 칭찬해. 차가 옵니다. 혹시 이 차랑 사고가 나나요? 바로 네. 박아버려? 바로 박아버려? 이거 뭐야? 좀 황당하죠? 이거는 뭐야?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네, 시골이 한적하다 보니까 계속 한적할 줄 알고. 아주 왜 내렸어요? 표정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참 거기서 왜 아니 여기 차가 안 오는 데인데 여기 와가지고 왜 차를 여기를 왜 차를 갖고 와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저는 멈췄는데 와서 받으셨고요. 또 저는 우측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보자 한마디도 안 하죠. 지금 영상에서 제보자 한마디 안 하는데 무슨 뭐 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월피디님이 잘 편집해 주실게요. 아니 이거 편집으로 되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골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방 통행 뭐 이런 거 없죠. 일단 중앙선도 없고 편하긴 편해요. 아니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서행을 하면서 조금 달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속도도 안 줄이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는 제가 그 어렸을 때 20대 초반이었나요? 클럽 가서 막 이렇게 노는데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키스를 막아버리더라고. 진짜? 그런 적 있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막아버리더라고. 이건 좋은 추억이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박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후진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제보자의 과실이 0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또 이게 지금 그 상대방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은 좁다. 그리고 중앙선도 없다. 서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사고 났으니까 기본 과실은 5대5인데 일단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6대4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개념이 없네. 제보자님이 좀 강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또 못 나가는 게 있어요.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갱신하는 그 때를 놓쳐가지고 공교롭게 무보험이 됐대요. 억울하시겠지만 경찰 신고되면 안 되니까 원만히 해결하시라 했는데 경찰에는 또 신고가 됐대요. 그럼 경찰 신고됐으면 이제 다투고 다투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과실이다. 무보험이냐 아니냐 이거는 과실비율 판단할 때 아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험을 들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 요거마저도 안 들면은 기간에 따라서 벌금을 내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무보험 기간에도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래도 과실 비율을 따질 건 따져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따질 때 불리하죠. 자기의 든든한 아군이 없잖아요. 보험사가 없으니까. 보험사가 없고 그 상대방 우기면 소송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경찰 신고 들어가
나가면 또 무보험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걱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보자님도 처음에 주저하셨는데 경찰 신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당연히 백댕이다. 볼 거 뭐가 있냐 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골길 같은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사실 뭐 중앙선 없고 길도 좁다 보니까 편하게 가잖아요. 누가 우측 통행 지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하다가 사고 나면 일부 책임 피할 수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측 통행도 위반했고 둘 다 지나갈 수 없다면 서로 멈춰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제보자는 멈췄는데 상대 차량이 충격했습니다. 당연히 제보자 무과실,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제가 좀 촌놈이잖아요. 촌에는 차가 별로 없어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신호등을 지켜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단횡단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자기 잘못을 고등학교 반성하세요. 네, 중고등학교 때 했는데 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어쨌든 시골길에서 이렇게 뭐 차선도 없고 정확하게 뭐 법적 기준이 없는 이런 시골길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서행하고 또 양보하면서 운전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서로 책임지자 이럴 건 아닙니다. 제보자가 무보험이지만 그래도 과실 비율로 따지면은 앞에서 온 차가 그렇죠. 과실 비율 100이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중앙선도 없고 두 대 차량 지나가기 힘든 시골길이지만 당연히 도로교통법 적용되고 중앙선 없어도 우측 통행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네.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으로 그리세요. 뭘요? 중앙선을. 아, 마음속으로 중앙선을 그린다. 쫙 끊고 이쪽이 우측이지 이 정도 좀 붙어서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똑같은 사람 맞닥뜨리면 사고 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무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갱신 계속 옵니다.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고객이니까 그럴 때 놓치지 마시고요. 미디어 오토. 자, 세 번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벤츠 차량이 따라옵니다. 지나가는군요. 에이, 뭐가요? 사고가 났죠. 순서가 바뀌었어. 전방 영상을 먼저 봐야지. 이게 전방이라고? 공부를 할 때도 네. 거꾸로 공부하면 좀 이게 혼동이 생겨요. 아니, 나 공부랑 연관을 왜 시켜요? 삼류도로, 이 차, 어이구, 아까 그 벤츠 차량이 이거구나. 뒤에 있던 벤츠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껴들어 버린 거야? 성격 엄청 급하네, 이거는. 다른 차량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좀 얌체 새치기다. 뻔히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사고 내고 제보자 일부 과실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치고 바짝 뛰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갑자기 벤츠 차량이, 아이고, 이걸 뒤로 이렇게 껴들어 어떻게 이럴 생각을 하지? 많이 급했나 봐요. 똥 마려웠나? 사정은 이해하는데 네. 책임은 져야죠. 그러나 말이죠. 정부사님 잘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뒤에 있는 이 벤츠 차량이 왜 앞 차량으로 굳이 추월을 했을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전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보아요. 자, 벤츠 차량이 제보자의 차량을 계속 뒤따랐단 말이야. 근데 앞차가 가야 될 타이밍에 안 가. 그래서 이 앞차가 제보자의 차량이 앞차와의 간격이 계속 멀어지니까 옆 차선에서 계속 껴드는 거야. 그러면 뒤에 따라도 벤츠 차량이 짜증이 나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전방 주시 의무는 있어요. 앞뿐만 아니라 좌우까지 볼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 뒤까지 볼 의무는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합류하는 구간이니까 직진하는 차량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볼 의무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기 전에 직진하는 차량이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한번 멈췄다가 한 것 같더라고. 네, 직진하는 차량 봤어. 없어. 없어. 멈췄어. 이게 어디서 왔지? 이 생각할 거예요. 물음 표시가 물에서 막 뜰 거예요. 네. 뭐지? 없었는데 어디서 왔지? 후방 영상 보면 알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 위에서 쌓이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답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빨리 이 차를 피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좀 무리하게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가는 게 세상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화가 나지만 저도 그냥 잘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 화를 주체 못하고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과실 비율 당연히 100대행이죠. 아, 우리 100대. 뭐 앞차가 합류할 때 구도로 차량에 주의할 의무는 있겠지만 합류하는 과정에 뒤에서 앞지르게 하는 차량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주의는 없다. 또 문제는 이 사고는 경미한데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요. 지금 뭐가 문제되냐? 신호위반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도 아니고 뭐 과속도 아니고 인도침범 사고도 아니고 음주운전, 무면운전도 아니다. 뭐가 되지? 뭐가 되지? 생각하시겠는데 앞지르기 위반이라고 있거든요. 앞지르기 할 때는 방법도 지켜야 되고 시기도 지켜야 되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도 위배해서는 안 돼요.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앞차 뒤를 따라가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다가 그 차의 옆을 통해서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앞지르게 하는데 네. 근데 그때 요렇게 앞지를 수도 있고 요렇게 앞지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도로교통법은 좌측을 통해서 앞질러라 라고 정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은 추월 차선은 왼쪽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측으로 앞질러서는 안 된다. 추월을 할 때는 왼쪽으로. 왼쪽 차선을 이용해서 추월을 하고 오른쪽으로 껴들면 된다.
있다. 이것만 위반해도 10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아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추월해서 앞지르기 하면 이것도 앞지르기 위반이라는 거예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있어요. 교차로나 터널, 교량, 네. 또 앞지르기 금지가 안전표지로 구비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앞지르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10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고요. 또 앞지르기 금지 시기라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앞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할 때 그때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차를 또 앞지르기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네. 앞지르기 하는 차를 앞지르기 하니까 앞지르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에 정하고 있어요. 뭐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가 두 대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이럴 때도 앞지르기 금지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금까지 말한 거에는 포함 안 되지만 지금 사건에 포함이 안 되는데 왜 말한 겁니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앞지르기가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서행하고 있잖아요. 그 차에 앞지르기를 한다. 이 부분은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으로 10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아요. 안 다치면 형사처벌까지 안 받는데 그래도 뭐 전치유 준다이라 나왔다. 이러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앞차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내가 먼저 앞으로 갔으니까 뒤에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소설을 쓰면 드쓸 수도 있죠. 아니 후방 영상 보이지 않느냐, 왜 못 봤느냐, 나는 다 보이던데 당신은 왜 못 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때려주고 싶죠. 후방 카메라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 또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합류하는 차량에 주의해야 되고 옆차로 뭐 합류하는 차량하고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또 서행하기 때문에 앞차와 어느 정도 주의할 의무는 있지만 뒤에서 앞지르기 하는 차량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주의는 없어요. 뒤에 눈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뒤에 눈이 달렸던데. 많이 걸리셨나 보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벤츠 차량이 과실 비율 100%다. 100%죠.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까지 제보가 오느냐, 상대방들이 우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괜히 우겨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망신당하고 안 되죠. 따끔하게 주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 많이 제보자님들은 제보 주시고요. 또 이 상대방들은 우기지 마세요. 우기지 마세요, 진짜. 우길 거 우겨야지. 이렇게 우겨야지. 왜 이렇게 우겨요? 뭐 김기욱이야? 띠리리. 오늘도 세 건의 도로 위의 사건들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억울한 우리 제보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원하게 과실 비율 좀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메일로 제보 영상 주시면은 좀 지난 사건이었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과실 비율 따질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제보 영상들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